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배워볼 내용은 제 133화 부가의문문 만들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부가의문문에 대해서는 좀 한참 전에 한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되시는 구독자분께서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뤄지다가 이제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의문문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왜 이걸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억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선 의문문 중에서 부가의문문이라는 거를 해볼 텐데요. 의문문의 부가, 뭔가가 하나가 더 덧대어진다라는 의미의 부가라는 말이 있는데 왜 있는지는 잠시 후에 형태를 보시면 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의문문을 먼저 보여드리면 보통 의문문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저 신발 이쁘니? 뭐 이런 식으로 뭐뭐는 어때?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오늘의 부가의문문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저 신발 이쁘지? 안 그러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던가 저 신발 별로야 안 그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그냥 의문문,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오늘의 부가의문문이 되는 건데요. 차이를 보시면 자, 신발이 이쁘다라는 정보 뒤에 안 그래? 안 그래? 라는 이런 꼬리가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영어에서는 부가의문문을 태그 퀘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제 태그가 되는 건데 여러분 태그라 그러면 이제 옷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런 그 상표 같은 거나 가격표 같은 걸 태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왜 태그 퀘스천이라고 이제 말이 나오느냐면 그냥 의문문을 해도 괜찮을 것을 그냥 의문문 뒤에다가 꼬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달랑달랑 붙어있는 꼬리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부가의문문이라고 이제 되어진 건데 자, 그럼 이거를 왜 쓰냐? 그냥 저 신발 이뻐? 하면 되지. 왜 안 그러니? 까지 태그 퀘스천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발 이쁘니?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반면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내 의견이 신발이 이쁘지? 안 그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건 내가 그 신발이 이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동의를 구할 때 너도 그런 생각이지? 이런 느낌일 때 우리도 안 그러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영어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상대방이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제로 하고 그렇지? 하고 물어보는 게 부가의문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부가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보통 의문문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의문문 같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뒤에 있는 꼬리 부분만 의문문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야, 저 신발 이쁘지? 그렇지 않니? 라는 식으로 부가의문문을 만들고 싶다면 저 신발은 예쁘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 신발은 주어 있고요. 이뻐요 라는 말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다가 동사는 써줘야겠고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질만 있을 때는 동사는 제가 비동사를 써줘라 라고 아주 초창기 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신발 이쁩니다 라는 일반적인 그냥 의문문이 아닌 것 같은 문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꼬리를 달면 되는데요. 이 꼬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요 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콤마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동사를 봐서 동사와 정반대가 되게 꼬리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가 된다라는 건 앞에가 긍정이면 그 꼬리는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꼬리는 긍정이 되게 정반대로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지금 R가 있잖아요. 부정이 아닌 그냥 R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꼬리에는 부정인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ren't를 먼저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동사 뒤에 주어가 나와야
의문문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주어 자리에는 그럼 뭘 쓰냐? 그러면 앞에 있는 those shoes랑 똑같은 말이 오면 되지만 그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those shoes는 여러 켤레이기 때문에 두 켤레니까 복수를 의미하는 거죠. 복수의 대명사는 they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ey까지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을 해보면 those shoes are pretty, aren't they?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저 신발 이쁘지? 안 그래? 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랑 거의 비슷한데 하나가 다른 점이 있는 게 아까는 여기 are가 있었다면 제가 저 신발 별로야 라는 식으로 이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부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것의 부가 의문문은 우선 점을 콤마로 바꿔주시고 이 뒤에 꼬리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동사 부분을 정반대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aren't의 반대인 are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주어 부분을 대명사로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they를 싹 써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달아주시면 야, 저 신발 별로야. 그치? 안 그러니? 라는 느낌의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동사를 가지고 부가문문을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될까를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그 중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나 봐요. 그래서 요 핑크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를 이제 빈칸으로 놓고 이제 채워가는 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앞에가 You like pasta. 너 파스타 좋아해. 그치? 라고 그치 부분을 이제 꼬리를 만들고 싶을 때 자, 이 앞에 있는 동사의 정반대를 뒤에 꼬리에 붙여줘야 하는데 앞에 이제 like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을 할 때 like나 뭐 좋아해요, 싫어해요, 앉아요, 먹어요 이런 단어에 바로 not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부정문 만들 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행동들 먹어요, 봐요, 앉아요, 가르쳐요, 배워요 이런 동사들은 not을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do라는 동사에다 대신 not을 붙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뒤는 don't가 됐고요. do not을 합친 don't. 그 다음에 주어는 you이기 때문에 you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 will make pasta 하고 will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동사 같은 애들이 있으면 조동사에 not을 붙인 형태를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will에다 not을 붙인 형태는 will not을 축약시킨 won't가 될 겁니다. 그래서 he will make pasta, won't he? 하면은 걔 파스타 만들 거야, 그치?가 되는 거고요. can은 반대말이 can't이기 때문에 can't she라고 돼 있고 must의 부정형 mustn't이기 때문에 mustn't they라고 돼 있고 should의 반대말은 not이 붙은 shouldn't가 됐기 때문에 shouldn't they, 그치 않니?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랑 다 반대 모양으로만 만들어 주시고 주어를 적절하게 바꿔주시면 대명사로 바꿔주시면 부가 의문문을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이랑 조금 달라진 거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는 다 앞부분을 긍정으로 해놨지만 지금은 앞부분을 다 don't, won't, can't, mustn't, shouldn't로 다 바꿔놓았습니다. 앞이 다 부정이기 때문에 뒤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뒤에 꼬리에는 다 긍정이 와야 되겠죠. 다 긍정이 왔는지 보면 don't의 긍정형인 do, won't의 긍정형인 will, can't의 긍정형인 can, mustn't의 긍정형 must, shouldn't의 긍정형 should를 넣어서 앞이랑 반대가 되게끔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미를 그 중에 하나만 짚어보면 You don't like pasta, do you? 하면 너 파스타 안 좋아하지, 그치? 라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 4문장, 3문장 정도를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얘네들을 왜 따로 적어놓았는지 보시면 이 문장들의 경우 공통점이 있는 것이
부정어라고 딱 했을 때 떠오르는 not 또는 no가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부정이 들어있는 그런 문장들을 제가 몇 개를 써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never liked pasta 할 때 you never가 not이란 똑같은 형태도 아니고 no가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never는 절대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앞이 부정이기 때문에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는 정반대의 긍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긍정형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 앞에 비동사가 있는지 봤더니 비동사도 없고 조동사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일반적인 행동을 말하는 like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일 때는 do를 써서 부정문을 만들거나 했어야 됐었죠. 그런데 지금 앞에 이미 부정형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긍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제를 보면 앞에 과거형이기 때문에 do의 과거형인 did를 써서 did you 라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He rarely makes pasta. 걔는 거의 파스타를 만들지 않아입니다. rare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이 들어있는 의미의 단어인데 자, 그러면 앞이 부정이기 때문에 뒤는 긍정이 되어야겠죠. 근데 어떤 동사를 썼는지 봤더니 조동사도 없고 비동사도 없고 일반적인 동사 하나가 보입니다.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 그대로 만들다를 가져가면 안 되겠고 그럴 때 do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앞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긍정의 do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3인칭이고 단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does를 써서 does he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She can barely make pasta 하면 barely도 마찬가지로 rarely처럼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rarely랑 barely는 빈도부사 편에서 한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앞에 부정이기 때문에 뒤에는 긍정으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긍정의 can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can을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고 she 해주시면 그는 거의 파스타를 만들질 못한다. 그치? 라는 의미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어인 no나 not은 없지만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뒤에 있는 꼬리는 긍정으로만 만들어주게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가의문문의 억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동사들을 넣어서 제가 두 가지 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부가의문문 같은 경우 이렇게 꼬리가 붙는 경우에는 억양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양을 올릴 때와 내릴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의미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의도만 달라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You don't know where he is. 너는 걔가 어디 있는지 몰라. Do you? 하고 끝을 이렇게 올린다면 내가 정말 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몰라서 그 정보를 알고 싶어서 물을 때는 억양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She has a beautiful baby girl. 걔 정말 예쁜 딸이 있더라. Doesn't she? 하고 억양을 내린다면 그녀가 아주 예쁜 아이를 갖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고 그 상대방도 그거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전제를 깔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부가의문문의 끝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억양은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의도가 이렇게 살짝 달라진다는 것만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부가의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에는 I'm right을 보면 내 말이 맞다, 내가 맞아 이런 뜻인데 그치? 라고 꼬리를 만들 때 보시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부가의문문을 만들 때 앞에 있는 동사랑 정반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지금 M이 있으니까 원래 뒤에는 M-not의 줄임말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M-not은 줄임말이 딱히 없기 때문에 M-not을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I am처럼 M이 들어가는 문장에 꼬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aren't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ren't I?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는 것이죠.
발음을 쭉 해보면 I'm right, aren't I? 하면은 내 말이 맞지, 그치? 라고 의미를 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have pp나 뭐 have been ing 같이 has, have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문장은 그 꼬리를 만들 때 그 has를 그대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he has been waiting 해서 걔가 계속 기다렸어. 그치? 하고 물어볼 때 이 has를 그대로 갖고 가는데 꼬리에 있는 말은 앞에 있는 동사랑 정반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has를 부정으로 바꿔서 hasn't로만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asn't he 하면은 걔가 오래 기다렸어. 그치?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nothing goes wrong을 보시면 앞에 부정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nothing에 not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긍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사를 봤더니 동사는 가다라는 일반적인 동작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do를 활용해 주기로 했었고요. nothing은 나, I도 아니고 you, 너도 아닌 제3의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치고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does를 써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명사로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is로 대명사를 택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let's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뭐 하자라고 누구한테 뭔가 제안을 하는 때 let's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 let's의 꼬리를 만들 때는 희한하게 shall로 꼬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부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shall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let's라는 게 너도 나도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는 위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꼬리를 만들 때는 위로 주어를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t's dance, shall we? 하면 야 우리 춤추자, 그러지 않을래?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가의문문의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앞부분이 우선 이런 식으로 긍정이 있고 뒤에 있는 꼬릿말이 부정인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셔도 전혀 뭐 헷갈리거나 그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이 부정인 경우는 약간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로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다음 강의에 부정의문문이라는 편을 싣게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한꺼번에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듯이 앞이 그냥 긍정이고 뒤에 꼬리말이 부정이라면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걔 정말 예쁜 애기가 있더라. 그렇지 않니? 했을 때 예쁜 애기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yes she does. 만약에 아니야 라고 얘기할 일은 없겠지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no she doesn't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헷갈리는 건 없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야, 저 신발 되게 예쁘다. 그렇지 않니? 했을 때 답은 예쁘다면 yes they are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아니라고 했을 땐 no they aren't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대답은 이 부분, 부가의문문에서 앞부분에 부정이 있는 부분은 대답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 부정의문문을 하는 시간에 한꺼번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후반부에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부가의문문을 잘 만들 수 있는지 몇 가지 문제들을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고서 간단하게 이 가로 안에는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한번 간단하게 댓글을 달아보시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답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화면을 멈춰 놓으셨다가 답을 달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